우리 부모님, 또 할머니, 할아버지를 돌보는 요양센터. 겉보기엔 참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요, 매일매일 정말 치열한 재정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양센터의 놀라운 재정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죠. 어르신들을 돌보는 정말 숭고한 일을 하는 곳인데 왜 항상 이렇게 돈 걱정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요?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딘지 알려면요, 요양센터 재정을 꽉 쥐고 있는 그 숨겨진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근데 놀라운 건요,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단 하나의 숫자가 딱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숫자, 87.0%입니다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냥 뭐 비용의 일부 이런 게 아니고요.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의 운명을 그냥 좌우해버리는 의무 인건비 비율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거의 90%를 무조건 인건비로 써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규정인 거죠.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의무 인건비 비율이라는 건요, 사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.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거거든요.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. 센터가 벌어들인 총 매출액 중에서 87%는 무조건 현장 인력,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들 월급, 사대보험, 그리고 퇴직금으로 써야 한다. 바로 이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말이죠. 인건비 87%를 빼고 나면 센터가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나눌까요? 네, 고작 13%입니다. 지금부터는 바로 이 13%라는 숫자 안에 담긴 센터의 정말 눈물겨운 고군분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87%라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숫자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센터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요. 그럼 그중에서 87만 원은 그냥 바로 요양보호사님들 인건비로 나가야 하는 돈인 거예요. 그리고 남은 돈 단 13만 원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거죠. 상상이 가시나요? 아니, 이 13만 원으로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센터를 이끄는 센터장님 월급도 여기서 나가야 하고요. 사무실 월세, 관리비, 전기세 이런 것도 내야죠. 거기다가 어르신들께 드릴 명절 선물 같은 소소한 것들까지. 이 모든 게 다 이 정말 빠듯한 예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. 평생을 어르신 돌보는 일에 헌신한 센터장님 본인의 노후를 위한 퇴직금조차 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. 이 재정 구조가 운영하는 사람 개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. 자, 이제 잠시 이 딱딱한 숫자 이야기는 접어두고요. 이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죠. 이야기는요, 저기 외딴 시골에 홀로 사시는 한 어르신 댁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그 집에 연로하신 어르신 몸으로는 도저히 쓰기 힘든 아주 낡고 불편한 화장실이 하나 있었던 거죠. 어르신께서는요, 매일같이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옛날식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야만 볼일을 보실 수 있었어요.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지키기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던 거죠.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13%라는 빠듯한 예산의 벽에 막혀서 센터에서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조차 직접 해결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외부의 따뜻한 손길,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아보기로 결심한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는요, 정말 기적 같았어요. 후원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좌변기 보조기구, 이거 하나가 어르신의 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. 센터 관계자분이 그러시는데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께서 정말 매번 빼놓지 않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대요. 자, 그럼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해결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요,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의 개념을 좀 넘어섭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작지만 아주 확실한 전략이에요.
후원금이 어떻게 마법처럼 이 상황에 순풍을 틔워주는지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. 자, 첫 번째.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이라든지 어르신 댁의 소소한 수리처럼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결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자연스럽게 그 쥐어짜던 13% 운영 예산에 여유가 생기겠죠? 그렇게 되면 센터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어르신들께는 더 존엄하고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선순환이죠.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작은 해결책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선한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센터가 후원을 통해서 어르신께 따뜻한 이불 한 채를 선물하거나 외로운 마음을 달래드릴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어르신은 평생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센터와 함께하지 않을까요? 이건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넘어서는 거잖아요. 돌봄과 존엄성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에 대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